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MG손보 파산 임박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내용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MG손해보험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줄 이제 회사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인수자를 찾고 있었는데 MG손보가 이대로면 청산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그룹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음모론적인 부분들의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MG손해보험이 어쩌다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냐면 2022년 4월에 금융위원회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3차례 동안 공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유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작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을 했고 메리츠화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실사를 이제 딱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2025년 1월에 MG손보가 노조에서 엄청난 반발에 의해서 실사가 중단이 됐고요. 2월에는 아예 예금보험공사랑 MG손보가 노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제 반발을 했으면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3월에 인수 포기 의향 통보까지 했습니다. 워낙에 강성으로 방해를 해버리고 반발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회사 자체가 사실상 이대로면은 MG손보를 매수할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청산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 좀 얘기 들으시면 조금 충격적이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MG손보 노조 측에서 요번에 이제 협상 포기한 걸 듣고서 노조 측에서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인수 포기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메리츠 쪽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MG손보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인수가 무산되면 사실은 노조 쪽에서는 좋은 일이 없거든요. 왜냐? 회사가 망해버리면 자기들 다 실직자 되는데, 근데 오히려 환영을 한대요. 그래서 다 된 밥에 노조 뿌리기로 지금 다 인수가 무산된 상황이라서 전 지금 솔직히 이 사건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노조가 반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뭘 반대한 거냐면 메리츠에서 이제 이 MG손보를 인수를 하려면 메리츠에서 MG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실사를 하게 자료를 좀 줘라. 뭐 재무제표부터 다 달라고 했겠죠. 근데 MG에서 안 준 거예요. 민감한 경영 정보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안 줬대요. 아니 솔직히 뭐 얼마나 대단한 정보가 있길래 기업을 인수를 하려면 그 회사 장부 정도는 까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 지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더 떨어졌고 124만 명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가 이제 지금 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제일 제가 화가 나요. 노조가 얼마나 대단한 정보라고 지금 저걸 막고 있어가지고 이 그대로 지금 MG가 지금 청산 절차로 가게 됐는데, 그럼 MG손보가 청산되게 되면 피해자가 124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태에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피해는 오롯이 124만 명의 고객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MG손보 청산을 했을 때 피해자가 124만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한번 이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요번에 MG손보가 청산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체 청산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계약자의 해약 환급금 그리고 만기 보험금, 사고 보험금을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줘요. 그럼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은 일단 세이브가 돼요. 근데 보험금은요, 여러분들 사실 5천만 원 이상도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큰 사고면. 근데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저축성 보험 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법인 명의로 1,000만 원씩 저축 개념으로 들어놨었는데 만약에 이거 MG손보 파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MG손해보험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들의 피해 규모가 1,750억 정도가 돼요. 개인으로 700억, 법인으로 1,000억이 됩니다. 왜냐? 법인 계약이 저축성 보험이 많기 때문에 법인에다가 뭐 CEO 플랜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이제 막 다양한 이유로 큰 규모의 계약 건수가 법인에서 많거든요. 그래서 추정치가 1,700억 정도 되는데 1,756억이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계약자 124만 명은 아니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을 가입한 회사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그 보험 계약이 유효할까요? 무효가 돼버립니다. 강제 해약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내가 좋은 조건에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했다. 예를 들어 실비 같은 거를 그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고 병이 생겼다? 같은 조건으로 절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 매각을 노조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회사 매각이 실패하면 당연히 MG손보가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MG가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노조한테 그럼 반드시 불이익이 됩니다. 근데 노조들이 왜 이렇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까지 낼 정도로 반대를 했을까? 심지어 메리츠뿐만 아니라 예보에서도 이걸 가처분 신청을 같이 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강렬하게 반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음모론적 찌라시 내용하고 가설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이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설득력이 상당히 있으실 수 있거든요. 메리츠금융그룹에서 이번에 인수를 하려고 하니까 실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우리가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 뭔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실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재무제표부터 리스크, 부실지표, 뭐 그다음에 법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페이퍼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은폐된 비리 자료도 같이 나오게 되게요. 그렇죠? 만약에 MG손보에서 어떤 특정한 비리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당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은폐된 비리가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 노조에서 이 인수를 방해할 만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노조는 MG새마을금고의 직원들입니다. 임직원들인데 이 임직원들은 이 메리츠의 인수가 안 되면 지금 그 MG손보는 지금 날아가기 직전이에요. MG손해보험이 지금 청산돼서 자기네들 직장이 잃어버리기 직전인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인수하는 걸. 당연히 실사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서 서류를 주겠죠. 근데 왜 굳이 이 실사를 방해하고 있을까? 뭔가 조금 수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메리츠같이 이 MG손보를 인수하는 인수자 입장에선 회사 내부의 부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부실 대출, 뭐 이제 조작된 정보, 회계 조작 정황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안 있죠. 이거를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으면 만약에 메리츠에서 가만히 있는다? 그럼 이거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방조 혐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금감원에 제보를 하겠죠. 그래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모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박차훈 전 중앙회장이라는 분이 2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6년 정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 이게 비리가 보통 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부터가 이미 징역 6년을 받을 정도의 비리를 저질렀는데, 밝혀진 사건이 이만큼 있으면 안 밝혀진 사건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적자가 1.7조 원이나 마이너스가 났고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비리, 얼룩, 돈 신뢰 잃은 인천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자산운용사한테 억대급의 금품을 받아서 특경 실형을 받았고, 새마을금고 전 지점 크고 작게 다 비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대출이 안 나오는 이런 PF나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한테도 마구잡이로 대출을 집행해줬는데 이게 오늘날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인수되어야 본인이 살아요. 본인들이 직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 근데 왜 노조들이 악쓰고 굳이 실사조를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망하기 직전에 회사에서 누가 인수해준다고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일주일 안으로 달라는 자료도 하루 만에 바로 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근해서. 안 그러신가요? 근데 왜 업무 방해까지, 이거 가처분 신청까지 신청을 할 정도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인가? 너무나 어폐가 안 맞는 일이죠. 고소하지 마세요. 그저 가설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MG손보뿐만 아니라 MG그룹 계열사의 부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찍어드렸지만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부실 리스크가 높아졌어요.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은행이 아니에요. 새마을금고의 부실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졌고,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 수신협들, 신협, 수협, 축협, 농협, 산림조합 이런 데들도, 특히 저축은행도 사실은 부실이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새마을금고도 어렵고 지금 새 MG손보도 무너지고 있고, 그럼 다른 MG그룹 계열사를 좀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MG캐피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서울경제에서 며칠 전에 기사를 냈더라고요. MG캐피탈 딱 구글 해보니까 첫 기사가 이겁니다. 적자폭 확대 우려. 벌써 검색부터 부실 우려 기사가 뜨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새마을금고가 지금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F 부실로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고, 이러다가 만약 경제위기 같은 게 잘못 터지면 새마을금고는 전체가 다 도산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요번에 MG캐피탈을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마저도 역시 부동산 PF 부실이 심하면서 자산이 축소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아니 새마을금고는 진짜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무너져가는 회사를 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새마을금고에서 MG캐피탈이라는 곳을 인수를 했는데 적자폭이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5% 넘게 줄었대요. 전년 동기 대비 85% 넘게 줄었다는 거는 100 정도의 이익을 냈던 회사가 15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회사를 왜 인수를 했을까요? 그래서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영업자산이 전년 대비 20% 넘게 급감을 했고, 부실채권 비중도 자기 자본의 13%인데 이 정도면은 상당한 부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금감원의 어떤 관리감독 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한 부실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 새마을금고부터 MG손보는 지금 이제 부실 경영으로 지금 무너지게 생긴 상황인데, PF 부실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이거를 인수를 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윗분들이 무식하거나
거나 아니면은 딜을 중개하고 있는 이 회계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MG캐피탈이든 뭐 MG손보든 이런 것들을 인수하고 뭐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기 중간에 껴있는 회계법인이 욕심을 내가지고 무리하게 이걸 인수시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조금 적고 무식하거나 아니면 비리가 뭔가 생겼거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아니 몇 조 몇십 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업을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고, 일단 그 MG 그 캐피탈 요번에 인수를 한 데서 보니까 부채 비율이 일단 AI로 분석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AI한테 돌려버렸는데 부채 비율이 495%라고 해요. 총 부채가 자기 자본의 약 5배 정도인데 400% 정도만 돼도 금융당국이 경고를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AI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대니까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동 비율이 7.3%밖에 안 된대요. 현금 대비 유동 부채 비율이 7.3%인데 단기 유동성 부족이 조금 심각해서 채무 상환 압력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AI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도 16.8%인데 일반적인 캐피탈사보다 조금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게 AI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도대체 왜 인수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죠. 10만 유튜버, 그냥 경제 유튜버인 저도 이 사실을 딱 보면 알겠는데 조 단위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G캐피탈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 계실 텐데 MG캐피탈 재무제표 좀 간단하게라도 분석해 주실 분들 좀 혹시 분석이 되시면 댓글로라도 간단하게라도 고견을 남겨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이제 고견을 구하고요. 보통 요번에 MG손보 이 이제 그 무너지는 이 청산 사건의 실마리와 이 어떤 과정을 돌아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명탐정 코난 보세요 여러분들. 탐정하고 큐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추리만화 추리소설 이런 거 보면 어떤 사건에서의 범인이 용의자나 범인이 누구냐면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MG손보가 부도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열된 보험 영업 업계에 124만 명의 가망 고객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리츠가 MG손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MG손보 고객들은 다 메리츠 고객이 됩니다. 근데 MG손보가 아예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24만 명의 가망 고객이 그냥 우리나라 시장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보험사들 피라냐들처럼 막 달려들어서 보험 영업만큼, 우리나라 전국에서 영업자들 중에 보험 영업만큼 예술적인 영업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영업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124만 명 시장에 나온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노조를 조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뒷돈을 주고 야 너네 좀 이렇게 난리 쳐가지고 메리츠가 인수 못하게 해. 그러면은 MG손보가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보험사들이 노조를 조정했을 거다. 이런 음모론마저도 있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조가 저렇게 강성으로 반대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안 맞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익을 본인들이 극구 반대한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저 장부든 뭐든 뭔가 뒤에 뭔가 이상한 게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경제왕김 PB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정보들 이렇게 로켓 배송으로 전달해드릴 테니까 요거 구독 좀 한 번씩 저희 채널 부탁드릴게요. 자, 잘 듣고 계신 분들 저희 경제왕김 PB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강의 중에 100% 수강료를 전액 다 환급해드리는 강의가 있습니다. 수강료를. 그러니까 100% 다 무료예요. 근데 이게 무슨 강의냐면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대비할 수 있을지. 근데 실제로 100년 전쯤에 대공황이 터졌을 때 하루 만에 2조 원을 투자로 벌어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노하우를 제가 이 강의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에 떼돈을 번 사람의 이 제시 리버머란 전설적인 투자가의 매매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 오늘날 홈플러스 무너지는 것도 이런 것도 보세요. 진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경제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 방법, 승률 100%에 달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이제 지표들도 공개해드리고, 차트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억을 번 사람들의 매매 노하우, 실제 레리 윌리엄스랑 리처드 데니스, 니콜라스 다바스 유명한 투자가들의 매매 노하우, 그 다음에 성공 투자 마인드셋까지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 링크가 있거든요. 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요 입문과정 이 소개글이 나오거든요. 요걸 보고 쭉 보시고서 내용 읽고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요거 관련해서 내용을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